네,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윤선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을 찾아주신 점주님들, 왕단골 고객님들 환영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지라퍼님께서 빠른 걸음으로 오고 계시는 장 기자님 크크크 해주셨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와, 저의 동선을 혹시 CCTV로 찍고 계십니까? 제가 KBS에서 방금 넘어왔습니다. 걸음으로 온 건 아니고요. 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저를 움직이는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기후 환경 문제 얘기하는 날이죠. 오늘도 어김없이 지속가능 발전연구센터 김혜정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세 번째인데 네. 좀 익숙해지셨습니까? 그러려고 좀, 노력하고 있어요. 예, 뭐 원래 방송 잘하시고 그러시는데. 예. 아니, 근데 항상 뭐 짧은 시간에 팩트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막 몸에 배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조금 그거를 버리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왔어요. 예, 근데 중간에 내 경험담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 근데 상당한 모범생, 완벽주의. 왜냐하면 저도 사실 원고를 많이 준비하는 편인데 김혜정 대표 원고 보시고 지금 몇 장이시냐면요. 14장. A4 용지 14장 원고 써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성실함으로 여러분들께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그리고 이 문제가 향후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구에 잠깐 와서 살다가 소풍하고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깨끗하게 쓰고 가야 그 다음 후대들이 또 깨끗하게 쓰고 이러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데 고기의 마중물 역할을 하시는 감사합니다. 분입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댓글 하나도 없어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스태프께서 제작진께서 제일 안타까워하는 코너예요. 너무 컨텐츠가 좋다. 네. 예, 너무 컨텐츠가 좋은데 많이들 봐주시라. 주변에 널리 홍보 좀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예? 이게 먹고 사는 문제의 끝판왕이 사실은 요새는 환경에 있어요. 예, 기후 문제, 요새 이상한 피부병도 많고 네, 아토피, 네. 비염, 천식. 제가 바로 그 주인입니다. 주인공입니다. 예, 이게 지금 2008년부터인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그 알러지 비염이 와가지고 안 사라지는데 저 같은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사는 지구 어떻게 만들어 갈지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후쿠시마 오염수 3차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네. 3차 방류 시작했죠. 네. 또 1, 2차 때와 똑같이 7,800톤 방류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방류하기 전에 오염수 시료에서 뭐 코발트, 세슘, 스트론튬 90 같은 기존 2차 방류 때까지 나오지 않던 그런 핵종들이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뭐 기준치 이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해서 아니 어제부터 기준치 이하여도 이런 건 문제 아니에요. 아니 하나도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어쩔 수 없어요? 일본은 불검출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가 뭐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다 기준치 이내로 내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기준치 이내로 내보내고 다 제거할 수가 없어요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탄소 14도 네. 들어있고 또 삼중수소도 희석해서 한 시료에서도 뭐 리터당 55에서 77베크렐 이렇게 검출이 됐는데 기준치 이내니까 괜찮다 이렇게 방류를 했고 또 한국 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는 뭐 늘 하던 대로 모니터링 하겠다 이렇게 네. 입장 발표를 했죠. 그런데 중국 정부는 엄청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중국 뭐라고 했습니까? 일본이 잇따라서 해고염수를 해양으로 쏟아버리면서 세계 해양 환경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했다. 네. 우리는 원천적으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굳건하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IAEA를 믿지 못하니까 네. 과학적이고 안전하고 투명하게 해고염수 처리를 촉구하고 유효한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다시 촉구를 했어요. 중국이 참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짜 적극적으로 제일 열심히 싸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할 예. 얘기인데, 네. 근데 사실은 뭐 별건이긴 하지만 자국도 이렇게 좀 반듯하게 그럼요. 자국의 이슈도 좀 반듯하게 해결하면 좋을 텐데 글쎄 말입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상당히 세게 중국이 그나마 제일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바로 지난달 25일인데 그 알프스 다액정 제고 설비 시설이죠. 그 배관에서 오염수가 터진 거죠.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위험한 거 아닌가요? 작업자들이 어쨌든 병원에 입원하고 막 그랬던데요. 방사능 피폭돼서. 피폭돼서. 작업- 이분들 괜찮은가요 지금? 뭐 퇴원했다고 보도는 되는데 네. 되게 많이 비폭이 됐어요. 어. 그 이제 한국 언론에는 되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네. 그 다액종 제거 설비의 배관을 청소하는 도중에 도쿄전력의 하청 업체에 노동자. 작업원 5명이 예. 그 호스가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나온 이어져서 쭉 배관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네. 그 배관에 호스가 빠진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제가 이제 일본에서 이거를 취재한 네. 기자가 올려놓은 기사를 상세히 봤더니 네. 진짜 원시적인 형태로 처리가 되고 있던데 그 오염수 배관을 타고 내려온 배관이 예. 무슨 탱크에 이렇게 꽂아 넣는데 예. 그게 무슨 고박을 했다 그러는데 제대로 고박이 안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물이 나오다가 툭 터져 나온 거예요. 탱크에. 콸콸콸콸 나오다가 예, 그래가지고 물이 팍 너무 터져- 많으니까 예. 팍 바깥으로 물이 튕겨서 나온 나왔는지 거예요. 어쨌든 그게 제대로 아이고. 고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호스가 탁 그 탱크 밖으로 나오면서 물이 분출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오염수가. 예, 예. 그래서 이제 온몸을 뒤집어 쓴 거죠. 작업자들이. 근데 작업자들이 이거 다 저기 뭐야 방호복은 방호복을- 입었지만 네. 방수복은 안 입었어요. 근데 왜냐면 그게 물이잖아. 오염수. 그렇죠. 물. 예, 오염수니까 그걸 뒤집어 썼으니까 아이고야. 그게 원래 그 오염수에는 46억 7,600만 베크렐의 고농도 오염수예요. 잠깐만요. 얼마요? 46억 7,600만 베크렐의 고농도 오염수인데 이게 호스가 그 오염수를 뒤집어 쓴 거잖아요. 뒤집어 썼는데 맨 처음에 도쿄전력이 이거 뭐 네. 100ml밖에 안 되고 미스트 수준이다. 미스트? 얼굴에 뿌리는 미스트? 그런 수준이다 막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아니 그 미스트를 약간 뿌려가지고 그 노동자들이 입은 그 선량은 원래 이게 방사능 관리 구역이잖아요. 네, 네. 여기는 제곱 센티미터당 400크렐 이상이면 나가야 돼요. 오염이 되면. 근데 그 병원에 간 노동자는 700몇 밀리다 760 베크렐에 오염이 됐고 비폭이 됐고 네. 또 한 노동자는 양손이 22.8 베크렐에 오염이 된 거예요. 근데 막 제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뭐 씻어 내리든가 뭐 뭐 옷을 어떻게, 벗기든가 예, 했을 예.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 수치가 400크렐 미만으로 안 떨어지니까 어떡해. 그 후쿠시마 헬리병원으로 이송을 한 거예요. 예. 가서 이제 제염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예. 한국 언론은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왔고 예.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가 제일 문제예요. 한국 정부는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일본 언론에서 나오니까 한국 언론도 예, 보도가 보도를 됐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뭐 국무조정실에서 맨날 일일 브리핑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뭐 지금은 거의 뭐 하는지 말하는지. 일주일에 2번 하나 그나봐요. 예, 예. 근데 거기서 예. 생수 한 병 반 정도 나왔다. 그리고 그게- 그거는 오염수가 아니고 세정수다. 에? 세정수. 세정수? 응. 배관 씻는 물. 예. 세정수다. 이거 가짜 뉴스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거 말씀드려요. 네. 세정수다. 네. 그리고 생수 한 병 반 정도 분량이고 네. 심각한 일이 아니고 방사능 피폭은 안 된 걸로 생각한다. 이렇게 야.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도쿄전력이 그 100ml 나왔다고 한 말 자체가 거짓말인 게 네. 그 일본에서 그 취재한 기자 내용을 보니까 원래 네. 사건이 발생한 거는 네. 10월 25일 10시 40분에 발생했어요. 오전? 네. 오전에. 네. 근데 보도자료로 이런 내용을 전달한 거는 저녁 8시 20분이에요. 일본 자체에서 도쿄전력이. 도쿄전력. 예, 일본 자체에서. 예. 그리고 기자회견은 그 다음날 저녁 5시 45분에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막 한 거지. 그렇죠. 그 미스트 수준인데 왜 왜 온몸이 피폭이 됐냐? 피폭이 되고 왜 그게 병원으로 어떻게 실려가고 피부에 침투가 될 수 있냐. 예, 예. 그렇게 막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게 원래 얘기한 그 양이 아니고 예. 수십 배 많은 수 리터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이 기자들이 계속 막 묻다가 추궁하다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이제 숨기려고 했던 거네요. 도쿄전력 차원에서는 별거 아닌 일로 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 사건이 됐으니까 기자회견 안 할 수 없어서 기자들을 불러서 설명을 하는 가운데 일본 기자들이 세게 묻고 질문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얘기를 사실을 실토한 이런 상황인 거네요. 그 수리터다. 수십 배 수준의. 수리터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다시 언론에 보도됐을 거 아니에요. 네, 도쿄전력이 네. 또 예. 거짓말했다. 그리고 예. 원래는 1차 하청업체라고 얘기했어요. 직원들이. 근데 기자회견장에서 3차 하청업체라는 것도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청에 제하청. 작업원. 그래서 이제 뭐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이제 관리 소홀 뭐 질타하고 막 그랬나 봐요. 제대로 보고해라. 네, 그렇게 네. 해가지고 이제 일부 우리나라 이제 그런 내용이 우리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일일 브리핑 할 때 5일 후에 이게 도쿄전력 인정한 거거든요. 수리터라고 네. 25일에 발생했지만 또 예. 기자회견 그 다음날 했다가 한 며칠 지나다가 이제 수리터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자들이 물었겠지. 그때 네. 발표할 때는 생수 한 병 방이라고 그랬고 예. 왜 이렇게. 그러더니 이게 수리터라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보고 체계가 있는 거냐 이렇게 아니 물으니까 수리터가 어디 있어요? 몇 리터인지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리터에 그게 10리터에 왜냐하면 20리터에 이게 분출이 됐으니까 정확한 양을 알 수가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수리터라는 것도 피폭땡한 작업자로부터 나온 얘기예요. 도쿄전력은 그냥 이거 얼마 안 된다 얘기하고 예. 그랬더니 한국의 그 국무조정실 네. 일일 브리핑 책임자가 네. 우리는 도쿄전력 설명을 듣고 설명한 거다. 아니 무슨 일을 이렇게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일일 브리핑이 뭐 과학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한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일본 정부도 아니 도쿄전력이 설명하는 내용을 그대로 듣고 우리는 생수 한 병 반이라고 했는데 뭐 수리트면 수리트인가 보다고 네.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국 기자들이 또 세정수에 대해서는 안 물은 거예요. 네, 세정수의 정체가 뭔지. 근데 그 일본 언론에 나온 기사를 제가 좀 찬찬히 예. 취재한 걸 읽어봤더니 네. 이걸 이제 세정 폐액이라고 하는데 세정 폐액. 예, 그게 방사능 폐액이죠. 네, 네. 이제 오염수로부터 다액종 제거 설비가 여러 가지 핵종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십 종의 핵종을 제거하기 전에 전처리를 해요. 아. 뭐냐면 뭐 망간이나 코발트나 철 같은 이런 네.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이제 이 전처리 과정인데 네, 네. 이거를 그 뭐 배관 내에 모이는 탄산염을 질산으로 세정해서 나오는 폐액인데 네. 이거는 오염수인 거예요. 왜냐하면 핵종은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런데 이거를 한국 정부는 세정수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오염수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피폭이 없을 걸로 추정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중국은 갑자기 궁금해요. 중국은 어떻게 보도하고 중국 있어요? 정부는 예. 11월 야, 1일 날 중국에 의존을 해야 되네 이런 기자회견에서 이 예. 도쿄전력 작업원 오염 관련해서 도쿄전력은 오랫동안 시민을 속여왔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또 맨 처음에는 진짜 얼마 안 된다고 했다가 수리트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네. 이게 맞는 지적 아닌가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사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처음에 방출될 때는 국민적 관심이 뜨겁고 환경운동연합에서 여론조사도 하고 예. 누군가는 이제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하니까 국민적 관심이 계속 뜨거웠어요. 그러다가 차츰차츰 또 이제 뭐 정치권의 뉴스도 많이 나오고 뭐 장면이 바뀌고 뭐 또 김포 서울 편입 막 이런 보도가 나오고 하니까 어느덧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이렇게 순위 아래로 이제 네. 수면 아래로 이제 가라앉으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그리고 언론이 감시자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이런 일이 있을 때 문제 제기하고 정부가 그릇된 길을 가지 않도록 뭔가 워치독 기능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지금 그 장윤서의 취재 편의점에서 우리 김혜정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이런 기사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단독이네. 아무도 안 써서 저 취재 편의점에서 단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단독 보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게 왜냐하면 이런 사건 하나가 도쿄전력이 앞으로 오염수를 처리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볼 수 있는 단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작업자가 피폭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이면으로 보면 도쿄전력이 수시로 거짓말을 하고
사실을 제대로 안 알리고 그리고 그 은폐하는 그런 네. 것들이 또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네. 그리고 적당히 뭐 미스트 이런 얘기가 거기서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고 세정 폐액이라고 해서 오염수를 마치 이거는 오염수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근데 한국은 예산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독립적으로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을 국민들께 알려줘야죠, 낱낱이. 그리고 우리 언론도 같이 취재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도쿄전력에서 주는 정보만 가지고 도쿄전력에서 거짓말을 하든가 말든가 제공하는 정보만 갖고 와가지고 쟤네들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나라 정부가 일일 브리핑 하는 거 보면 너무 정신 건강이 안 좋아서 정말 막 가짜 뉴스도 많이 해야 하고 너무나 그 국민을 기만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보면은 진짜 정신 건강이 안 좋아서 안 화가 보는데 난다. 예. 근데 이 방송을 하면서 네. 그 나라도 봐서 네. 진실을 파헤쳐야지 그런 생각을 진짜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작업자의 피폭이 우리하고 관계없다 이런 단순한 사안이 아닌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만 그렇죠. 봐도. 그런데 한국 정부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 세정수다. 네. 생수 한 병 반 정도밖에 안 되고 미스트 수준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네. 피폭 같은 그런 일은 안 되는 걸로 보인다. 근데 이게 도쿄전력이 그 제공하는 그런 자료만 제공해서 얘기하고 그것도 전혀 예를 들면 기자회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걸 들여다보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여드리기 힘들지만 그 호수가 꽂혀 있는 거 보면 진짜 허접하게 이럴 데 없어요. 그거를 언제 한번 보여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꽂혀 있는지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보고 국민들이 야, 이 정도라면 너무 심각하다라고 편의점에서라도 국민들께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꼭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사실 예. 저기예요. 이런 걸 이렇게 처리하면 오염수 방류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작업자- 하나를 보면 열을 알죠. 예. 그러니까 작업자 피폭도 이렇게 막 하청에 재하청으로 주면 사실 거기서 안전관리가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오염수가 처리될 수 있을지 그리고 나가는 게 될 수 있을지 우리는 뭐 맨날 전문가 파견한다고 이번에 또 3차 할 때도 전문가를 파견해서 모니터링 하겠다.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모니터링 안 하고. 그러니까 가서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모니터링 안 하고 진짜 화가 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와중에 국민의힘은 왜 또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니라 오염 처리수로 이 성일종 의원 얘기를 그냥 받아서 근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국민들은 다 오염수라고 부르는데. 예?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처리수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 후쿠시마 이거 오염수 해양 방류 논쟁 될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 일본 전략이잖아요. 우리가 네. 잘 알다시피 예. 일본이 오염수가 아니라 삼중수소 처리수다. 삼중수소만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려고 그렇게 해왔는데 한국 정부도 계속 이거는 처리수로 불러야 된다 얘기하다가 그 국민들이 이제 문제 제기가 많으니까 지난 5월에 국무조정실은 공식 명칭을 오염수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입장을 정리를 했는데 이번 또 국감에서 수협중앙회 회장인가 하는 예. 분이 처리수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다 문제 제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또 성일종 그분이 우리 바다 지키기 TF TF 단장이에요. 위원장이에요. 예.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면서 우리 바다 지키기 TF라는 참 아이러니한 유체 단화법을 그걸 그 위원장께서 맞는 얘기라고 막 두둔을 하면서 오염 처리수라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국조실의 기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저 입장이 뭐냐. 대답이 가관이 아니에요. 진짜.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해관계자나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완료한 상태인데 국감에서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조율 중이라고 이거 그럼 바꿀 의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워낙 전문적이고 높은 차원의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TF 차원에서 자료조사나 상황을 정리하는 수준까지 작업하고 최종 변경 여부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고. 아니 이거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오염수라고 불러요. 유치원생들도 오염수라고 불러요. 요새는 워낙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정확한 용어 사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워낙 전문적이고 높은 차원의 무슨 논의가 필요합니까? 진짜 국민 기망. 그러니까요. 국민들을 도대체 어떻게 알면 이런 수준으로 저열하게 정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문제는 지금 한수원
네.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우리도 원전 있잖아요. 네. 이거 해체할 때 방사능 오염 냉각수 우리도 바다에 우리도 갖다 버려요? 그런 결정을 한 겁니까? 그 이제 이 오염수 논쟁이 되니까 네. 부산 지역의 지역구를 하는 이제 박재호 네, 민주당 네, 의원이 네, 네. 한수원에다가 네. 원전 해체할 때 네. 그 뭐 해양으로 방류하는 오염수 인력 아마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네. 한수원이 고려원전 1호기가 2017년 6월 18일에 영구 정지가 됐어요. 그거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사용 후 해결료를 네. 냉각수에 지금 담가놓고 있는데 네. 이 저장된 냉각수를 예. 뭐 액체 방사능 폐기물 처리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 해양으로 방류할 거다 이렇게 자료를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박재호 의원이 예. 정무위 국감에서 다시 한번 국무조정실에 확인했더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김성환 의원이 네. 또 뭐 한수원 국감에서 예, 이걸 예. 다시 확인을 했는데 네. 이제 월성 1호기도 영구 정지됐잖아요. 네, 네, 네.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냉각수도 액체 뭐 폐기물 예, 처리해가지고 예, 방류할 예. 거다 이렇게 이제 예. 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김성환 의원은 이제 예.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에는 예. 정상 가동 중인 원전에서 나오는 뭐 액체 방사능 폐기물은 네. 처리를 해가지고 기준치에랑 내보내지만 회체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사용 후 해결료를 저장하는 냉각수의 그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는 건 위법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네. 한수원은 하여튼 뭐 그럴 계획이라고 지금 발표를 한 셈입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부 차원에서까지도 우리까지 이렇게 갖다 버리기 시작하면 도대체 전 세계가 다 갖다 버리면 어떻게 우리 바다 지키기가 가능한 건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많은 분들께서 지금 댓글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너무 속상합니다. 어른들은 그렇다 쳐도 애들은 어떡하나요? 피해자는 3차 하청 직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정말 힘든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맞습니다. 항상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예, 너무 지금 이슈로 덮어서 그래요. 맞습니다. 이슈가 너무 많고 이슈로 덮기 시작하니까 국민들이 정신이 사나워요. 진짜 뭐 하나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매일 날마다 막 뉴스가 터지니까 또 안 다룰 수도 없고 저희 기자들도 머리가 터집니다. 너무 뉴스가 많아서 이거 다 취하려고 그러니까 잠잘 시간도 없고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답답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해체하잖아요. 네. 그러면 핵연료, 사용 후 핵연료, 네. 일본에 지금 녹아내린 사용 후 핵연료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사용 후 핵연료를 제외한 나머지 방사능에 오염됐거나 이런 폐기물은 거의 99%가 재활용 계획이에요. 네? 근데 국민들은 전혀 몰라요. 모르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사용 후 해결료 담궈놓은 저장도 냉각수를 방류한데 이제 이게 되니까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해체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어떻게 할 건지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다른 차원의- 코너를 만들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네. 그 노원구 방사능 아스팔트 도로 기억하시죠? 네. 2012년 맞아요. 11월에 예. 그게 도로가 세슘에 오염이 돼 세슘이 검출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시민들이 맞아요. 지나다가 막 계측기로 했더니, 확인해서 했더니. 제가 그때 현장 조사도 예, 하고 예. 기자회견도 그때 했었는데 김성원 의원도 뭘 했던 것 같아요. 구청장이었던 노원구청 거예요? 그때 같이 했었죠. 맞아요. 예. 그때 그분이 이제 예. 정말 이 문제에 관심을 예. 갖게 된 계기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제가 막 찾아가가지고 예. 그 방사능 아스팔트 도로에서 예. 세슘이 검출되고 그래서 구청장 바로 찾아가서 이거 공동 조사하자. 예. 그리고 철거해야 된다. 주민들이 계속 피폭되도록 남겨두면 안 된다. 그 다음 날 철거했어요, 그분이. 그런 결단력이 있으시네요, 노. 네, 그때 진짜 그리고 엄청 뭐 많이 공격 받았는데 굉장히 결행을 하고 또 뭐 그때 당시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막 고발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문제 제기하고 했었는데 네. 어쨌든 그런 거는 방사능에 오염된 네. 그 폐쓰레기 예. 또는 뭐 그 예를 들면 도로에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시멘트 재료가 되는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네. 일상에 깔린 거거든요. 지금 뭐 일본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좀 일본 사람들도
좀 적극적으로 싸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자국의 이슈이기 때문에 일본 시민사회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냥 일본 정부가 또 이렇게 맘대로 하고 사실 독재 전력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그나마 기자들은 현장에서 질문이라도 세게 하면서 우리 기자들은 질문도 잘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본 시민사회가 조금 활력을 찾아서 이런 네.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네. 미래 사회에 조금 우리가 기대할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일본도 정치가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나저나 국정감사에서 김희정 대표 얘기가 나왔어요? 예. 왜요? 아니 저도 이것 때문에 이제 후쿠시마 이런 거 막 네. 검색하잖아요. 네. 검색하다 보니까 계속 제 이름이 나. 이거 왜 이런가 이렇게 봤더니 아니 나는 이제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도 그만뒀는데 2년이나 네. 됐는데 네. 제가 이제 방송에 전 정권 인사. 아니 제가 이제 방송에 나가서 예.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는 객관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지금 이사장한테 네. 왜 대응 안 하냐고 전 이사장이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셨는데 네. 전 이사장이 그런 문제적 발언, 네. 그 국민의힘 통칭 가짜 뉴스 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왜 대응 안 하냐? 예.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민간인이 그렇게 말하는 걸 어떻게 제가 얘기할 수 있냐 그랬더니 네. 계속 그 질문을 또 하더라고요. 근데 참 찍혔어요. 네, 누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물었어요? 뭐 김병욱 의원? 근데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그런 네. 과학기술 방송통신위원회 그런 위원들 있어요. 지금 그거 질문할 때입니까? 그 문제의 네. 본질로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참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런 문제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후에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혹여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그 피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뭐 동네마다 마을마다 뭐 이렇게 모임도 만들고 하는데 정작 정치권에서는 쓸데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머리 뜯고 싸우는 상황을 보니까 그리고 막 한심하기도 물어봐요. 하고. 수산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단답형으로 대답하세요. 막 이렇게. 아유 정말. 진짜 수준이 진짜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를 진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것은 국민의힘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네. 국민의힘, 민주당, 뭐 정의당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 너무 추락을 해가지고 국회 상임위 보면 열심히 따박따박 따지는 의원님들도 있지만 저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이런 분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피감 기관 기관장으로서 국감장에 3년 동안 불려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예,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이. 예. 국감 3년 동안 있으면서 예. 한국 정치가 안 바뀌면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구나. 사실은 그 상임위가 제 역할을 하면 행정부처는 따라와요. 왜냐하면 의회 그 기능이.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네. 행정부처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지적해서 이거 개선해라. 네. 그리고 그렇게 한 거 갖고 와라. 그러면 해야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행정기관에서는. 네. 예. 그리고 아니면 그 국감 지적 사항으로 남아가지고 네. 계속 문제가 돼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정말 그거에 대해서 예.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네. 핵심을 파악해서 예. 행정부처에 지적해서 이러이러한 점은 제도를 개선하고 예. 보완해서 갖고 와라. 대책을 가져와라. 그러면 네. 그 본감에서 본감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또 종합감사 때까지 가져오라 하든가 네. 그다음에 또 그걸 정리할 때도 가져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뭐 정말 열심히 하는 분도 간혹 있지만 네. 제가 간혹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정말 거기에서 하루 종일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한국 정치가 바뀌지 않고 뭐 그 관료들 바뀌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잘 모르면 사람들이 뭐 관료들이 거짓말한다. 문제가 많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국조실을 포함해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일일 브리핑하는 공무원들 보면 우리가 세금 내서 저희를 시켜야 되나 그런 한심한 생각이 정말 저도 많이 드는데 막상 국회에서 가서 보면 핵심을 파악해서 행정부처를 잘 말하자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실력을 네. 갖추려고 노력을 하는 의원들을 정말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관료들은 12시간씩 앉아가지고 국회의원들 질의를 들으면서 무시할 거 아니에요.
저걸 물어보고 있냐 이렇게 무시할 거고 또 공부가 안 돼 있고 너 뭐 또 많잖아요. 지역구 활동도 해야 되고 네. 뭐도 해야 되고 또 뭐 대응도 해야 되고 일이 많으니까 또 보좌관들이 써준 대로 와가지고 또 읽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그러니까 수준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 발전을 위해서 유권자들이 먼저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상임위장에서 이상한 질문하고 이러면 전화해서 항의하고 맞아요. 지금 그런 거 물어볼 때입니까, 의원님? 지금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권자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정해 주는 노력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 참여민주주의가 세상을 바꿉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이 나서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유권자가 감시를 하면 국회의원들은 그건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아유, 그럼요. 근데 사실은 그 국회의원들이 정확히 핵심을 짚어서 국감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네. 공무원들은 그런 거는 계속 되게 경각심을 가져요. 그리고 그렇군요. 그 의원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마음속으로는 존중을 하죠. 아 그래도 저 의원은 네. 우리 부처를 생각하고 그 부처에서 핵심적으로 개선할 부분들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냥 뭐 공격을 주로 하죠 그냥. 근데 지금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막 따져보고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그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를 도대체 이거를 언제 어떻게 결정해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걸 언제까지 방류를 하는 건지, 정말 30년인지, 지금 3차 방류인데 3차 방류 분에서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핵종들이 발견이 됐고 뭐 기준치 이하니까 그냥 버려도 돼라는 일본 정부의 판단을 그냥 존중하는 네. 한국 정부. 의 국민들인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기준치 이하여도 이거 상당히 심각한 핵종이므로 이 문제가 혹여라도 방류됐을 때 발생할지 모르는 해양 오염에 대비해서 우리는 이런 거 방류하면 안 돼요라고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4차 방류 물량에는 또 뭐가 나올지 이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갔을 때 이게 차곡차곡 쌓였을 때 추후에 생기는 피해를 누가 감당을 누가 책임을 질 건지 진짜 문제인데 IAEA가 네. 방류해도 된다. 2015년부터 권고했어요. 네. 되게 오래됐네요. 사실은 IAEA 그 사무총장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인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뭐 지금 우리나라에 왔던 그로시 사무총장도 뭐 국제협력인가 그거 전공한 사람인데 네. 이 IAEA 사무총장 했던 아마노 유키야 그 사람도 뭐 도쿄 대학 법학과 출신으로 또 원자력 관련해서 부서에서 일하다가 가서 저기 IAEA 사무총장을 했는데 이 아마노 유키야가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네. 그 뭐 후쿠시마 관련한 보고서를 여러 개 썼어요. 그 보고서에서 2015년 8월에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바다로 통제된 방류를 재개하는 옵션을 권고한다. 이런 보고서를 채택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냈고 또 이 IAEA 총장이 보고서가 나오던 날 네. 이 오염된 물을 해양 방류하는 이런 옵션을 고려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2015년에. 그러니까 이미 2015년에 네. 그 일본인 출신 사무총장이 있을 때 그런 권고를 했고 그 다음에 바로 2016년 6월에 일본의 경제산업성 산하의 알프스 전문가 소위를 만들어서 네. 그 소위가 뭐 해양 방류, 대기 증발, 지층주의 뭐 이런 5가지 방식 중에서 네. 해양 방류가 가장 현실적인 아니다 이런 그 입장을 표현했는데 이 전문가 소위가 뭐 그날 만들어서 그날 발표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다가 16월에 그런 이제 해양 방류가 가장 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다시 이제 2020년에 네. 다시 한번 해양 방류와 대기 방출 중에서 해양 방류가 더 저렴하고 현실적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 한 건 2021년 4월 13일인데 네. IAEA는 또 20년 2월 달에 이미 그로부터 1년 2개월 전에 후쿠시마 방문해가지고 해양 방류가 국제 기준에 합치한다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IAEA는
이걸 같이 기획한 주체이죠. 해양 방류를. 그러니까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사고가 처음 터졌을 때 많은 국내의 그 전문가들이 야, 일본 진짜 큰일 났다. 저거 수세기가 걸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은 망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맞아요. 그때 우리가 돕기는 돕지만 인도주의 차원에서 그 사고 피해에 대해서 그렇지만 저거 해결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했으니까 일본의 정치가들이나 이제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서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웃 나라인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 정부 차원에서 국제기구인 IAEA를 활용한 거 아닌가? 활용한 라는 거예요. 저널리즘적 의심도 생깁니다. 아니 그건 활용한 거예요. 같이 손잡고. 왜냐하면 그런 사례들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 IAEA하고 네. 그 예를 들면 일본 정부가 비밀 협력 각서도 맺어가지고 서로 그 어느 한쪽이라도 원하지 않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와. 그래서 이제 주로 그런 게 이제 의료 방사선 피폭 기록이라든가 예. 제염이라든가 방사능 폐기물 관련한 거 예. 그런 것은 일본의 뭐 후쿠시마 현이라든가 이런 데서 동의하지 않으면 IAEA는 공개하지 않는 걸로 이런 비밀 협약도 맺고 야. 그리고 사실 이제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굉장히 여러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오염수가 네네네. 갑자기 또 뭐 해양으로 그렇죠. 방출되거나 예. 이러면 그때마다 가서 예. 문제 없다. 잘하고 있다. 음. 이런 것을 IAEA가 늘 보정을 해줬죠. 돈도 많이 냈잖아요. 네. 일본이.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이 오래전부터 IAEA 거액의 분담금과 기여금을 내고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돈을 이렇게 돈이 일단 들어가면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어쨌든 일본에서 돈 받아가지고 뭔가 연구 사업을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일종의 그 연구 하청 같은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아니 저는 이제 IAEA 보고서가 사실상 용역 보고서다 맞추면 이렇게 그 말씀을 뭐 생각을 하는데 그건 왜냐하면 IAEA가 뭐 예를 들면 오염수 샘플 시료 3건 했지만 그 네. 분석 결과도 한 개밖에 안 나온 상태. 그다음에 환경 시료. 네. 예를 들면 뭐 해저토라든가 어류라든가 해수 이런 것에 대한 분석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 알프스 흑능 검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뭐 오염수 방류하더라도 국제 기준에 합치하고 네. 또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고 환경과 이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런 결론을 내서 네. 오염수 해양 방류에 손을 들어줬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의 것도 하지 않고 이런 보고서를 낸 건 네. 결국 일본 정부가 계속 우리는 뭐 2023년 하반기부터 오염수를 방류할 거다. 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맞춰가지고 분석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결과를 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아까 도쿄신문이 얘기한 대로 일본은 분담금은 미국, 중국에 의해서 3위인데 IAEA는 분담금 플러스 자발적인 뭐 기부금 이런 걸로 운영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은 분담금도 많이 내지만 기여금을 많이 내요. 도쿄신문에서 네네. 2021년만 하더라도 분담금의 30% 정도를 기부금을 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쿄신문이 그렇게 돈을 많이 주는데 IAEA가 과연 중립적으로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냐. 돈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있는데 네네. 의문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참 이게 뭐 별로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국제관계라는 것도 다 이게 돈이 왔다 갔다 그럼요. 하고 또 이제 뭐 또 이제 돈이 오면 또 그에 맞춤형으로 또 뭘 또 네. 서비스를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이 관계의 중립성을 입증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최근에 일본 여행 많이들 가시거든요. 네. 예, 그리고 가을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또 가깝기도 하고 또 저 코로나 때문에 그 여행 못 가고 이랬던 분들이 이제 여파가 있어서 그리고 또 유럽을 그리고 또 막 전쟁이 막 여기저기서 나고 그래가지고 멀리는 또 가기가 어려워요. 일본에 그 원전 사고 이후에 방사능 기준치를 완화하거나 뭐 이런 법률 개정이 많이 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너무 이게 방사능이 너무 피폭량이 점점 많아져서 그런 건지
이렇게 계속 규제 완화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후쿠시마형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우리가 일반인의 연간 피폭 허용 기준치가 1mS예요. 연간. 네, 연간. 근데 그거를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염된 구역이 많기 때문에. 일본이. 후쿠시마. 진짜 큰일 났다. 후쿠시마만 그런 거예요? 아니 후쿠시마 현의 경우. 네. 그래서 이걸 20mS로 올렸어요. 자기들끼리. 아니 일본이.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자기들끼리. 그 공고치라는 게 뭐 국제 근데 기준. 국제 기구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는 연간 1mS죠. 공고치예요. 그냥 그거는 권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네. 지금까지 일본은 네. 사고 이전에 1mS였죠. 우리하고 똑같이. 야. 그런데 이제 사고가 나서 네. 방대한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 기준치 초과한 상태에서 뭐 사람이 아프거나 이러면 또 그게 나중에 더 배상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치 국가 기준치를 20mS로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유아 네. 이런 학교에다 통보를 한 거예요. 근데 어머. 사실은 그게 이제 아이들도 해당이 되니까 네. 일본의 그 뭐 변호사 연합회 이런 데서 또 시민단체가 반대를 했죠 당연히. 네네. 그래서 20mS를 연간 피폭 허용 기준치로 하면 성인이 바람에 걸릴 위험은 500명에 1명꼴이고 아이는 200명에 1명꼴이다. 암 환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200명에 1명꼴로 암이 발생할 수 있다. 예. 예. 그리고 사실 지금 1mS도 예. 20대 70kg의 백인 건강한 성인 남성이 예. 70년 동안 예. 1mS에 매년 피폭이 되면 예. 10,000명당 1명꼴로 암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거를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빵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수치를 올리면 당연히 바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암에 걸릴 확률이. 그래서 그 일본 변호사 연합회가 네. 만약에 아이들이 2년 동안 지속적으로 20mS에 노출이 되면 100명에 1명꼴로 암에 걸릴 위험이 있다. 근데 어떻게 이거를 그 일본의 문무과학성이 예. 교육위원회나 이 아이들한테 이걸 적용하겠다고 하냐 그래서 반대 운동을 했는데 네. 그냥 시행됐어요. 일본에. 거기 일본 시민사회는 너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라도 해야지 일본 제가 사람들. 이거 막 반대하는 답답해. 시민단체들하고 연대도 했는데 예. 사실 그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 안 들어요. 일본 정부는 힘도 없고 일본 시민사회가. 일본의 환경단체, 일본은 녹색당도 있지 않나요? 있지만 뭐 힘이 거의 없어요. 없을걸요? 네. 근데 진짜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기력해요. 예, 그러니까 뭔가 국민들의 피해가 이게 눈을 보면서 그러니까 국가의 암 환자 발생이 피폭량 때문에 늘어난다는 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눈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 일본이 그래서 네. 후쿠시마에서만 예. 예를 들면 이제 방사선 관련한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네. 암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예. 이게 방사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선 피해가 입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하냐면 두 가지래요. 먹어서 응원하자, 태워서 응원하자. 그 네? 캠페인을 해요. 와. 먹어서 응원하자는 우리 너무 유명하죠. 아베 그러니까 신조 아베 신조가 오이 먹고 막 그랬던 연예인들이 MBC 나와가지고 뭐 복숭아 먹고 막 막 그런 하면서 거 했었잖아요. 해서 이제 뭐, 예. 뭐 피폭됐다는 뉴스도 있었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예. 후쿠시마 농담 아니 먹어서 응원하는 거는 너무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 후쿠시마 농산물을 소비해야 되니까 경제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팔아줘서 네, 먹어서 응원해야 먹어서 되는데 응원해야 이거는 후쿠시마 사고 직후부터 했어요. 예. 그냥 2011년 3월에 사고 났는데 네. 그냥 한 4월부터인가는 했을 거예요. 경제 문제 때문에. 아니 그 일본이 예. 좀 그런 사회예요. 에? 아니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그 1년 후에 갔을 때 네.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다 그렇게 먹어서 응원하자 캠페인을 했고 제가 2015년인가 4년에 후쿠시마 직접 갔었거든요. 네. 막 역에서부터 막 먹어서 응원하자. 사케 전시해놓고 복이 많은 도시 후쿠시마로 놀러 오세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어쩌란 말이냐. 그날 제가 후쿠시마 역에 내렸는데 예. 눈비가 내렸어요. 네, 3월에 예, 갔으니까. 예, 예. 근데 아무도 우산을 안 쓴 거예요. 그거 맞으면 피폭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방사능 그 물질이 있는데? 모르지 않는데 그래서 예. 제가 하여튼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먹어서 응원하자고 하나는 태워서 응원하자는 뭘 뭐냐. 태워요?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예.
제가 사실 이런 얘기 드릴 게 진짜 많아요. 이게 뭐냐면 아까 20ml 시버트로 상향했다고 했잖아요. 완화했잖아요. 그럼 방사능 폐기물은 원래는 킬로그램당 100베크렐이 검출되면 100베크렐이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 핵붕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1초에 한 번 핵붕괴. 그게 1베크렐이에요. 그런데 100베크렐이 검출이 되면 이거는 방사능 폐기물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8,000베크렐로 올렸어요. 그래서 8,000베크렐 이하는 일반 쓰레기로 한 거예요. 어머. 그래서 우리가 막 그 뉴스나 이런 거 봤을 때 막 시커먼 그 방사능 폐기물 봉지라고 하는데 그런 폐기물이 막 쌓여있잖아요. 온밭에. 그런 거 8,000베크렐 이하면 그냥 갖다 버려요? 아니 공공부지 이런 도로용에 재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5,000베크렐 이하는 농지 조성에 쓸 수 있어. 아니 일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10만 베크렐 이하, 8,100 이거는 이제 그렇게 재활용하고 8,100베크렐 이상이면 또 일반 쓰레기가 일반 폐기물로 못하니까 8,000kg당 8,100베크렐 이상에서 10만 베크렐 이하면 이거를 소각을 해요. 소각할 수 있도록. 태울 수 있는 거 볏짚, 뭐 가축 분뇨, 방사능 오염된 거 소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2015년, 14년 정확히 기억 안 나. 14, 15년 무렵에 후쿠시마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뭐 소각장을 반대하는 대표를 만났어요. 근데 후쿠시마 현에만 24개 소각장이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이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방사능 폐기물을 태운다는 거예요. 저로서는 너무 충격이었죠. 2014년 무렵이니까. 아니 이걸 한 곳에 모아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태우면 소각제가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정말 자료 다 받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더니 방사능 물질 오염 대처 특별 조치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음해인가 후쿠시마로부터 한 1,000km 떨어진 후쿠이현에 갔어요. 후쿠이현. 남쪽이죠. 그래서 초대받아서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또 이 소각을 반대하는 대표분이 저를 꼭 만나고 싶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후쿠시마에서 나온 폐기물을 그쪽으로 보내서 태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믿기 힘들잖아요. 후쿠시마 현도 충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서 얘기해주고 싶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당신들이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이거 반대 운동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를. 네, 반대하는 분이 저를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도대체 일본 정부가 왜 이러냐고 내가 물어봤죠.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보내서 소각을 하냐 물어봤더니 그분 말씀이 자기가 일본 언론에 나온 걸 봤는데 후쿠시마에서만 암 환자가 많이 나오면 이게 이제 방사능 때문에 암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 이거 논증이 되니까 이거를 다 분산을 해가지고 전 국토에서 다 고르게 나오게 하면 비교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염의 일반화. 그래가지고 지금 재활용이 다 그런 거잖아요. 공공용지에 뭐 도로용으로도 쓰고 그래서 일본에 있는 환경단체들이 반대했는데 그냥 다 됐어요. 야 이게 뭐 다 같이 어떻게 되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교부금을 안 준다는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압박을 하는 거네요. 정치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견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일본 사회 자체에서 이게 비단 오염수 방류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 폐기물 쓰레기와 관련해서 이것을 농사는 뭐 살아야 되니까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게 후쿠시마 산이든 뭐가 됐든 먹어서 응원하자 캠페인하고 하나는 후쿠시마만의 문제가 되면 이게 하나였던 그 모집단이 돼서 거봐 후쿠시마 방사능 원전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에 암 환자들 많이 늘어났대. 그러니까 후쿠시마 가면 안 돼라든가 이거 다른 지역까지 영향력이 생길 수 있을 거야라고 국민적인 그리고 전 세계적인 지탄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걸 다 풀어 헤쳐가지고 그럼 전 국토에서 전 국민들이 다 같이 오염되자 이런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죠. 사실 그래서 야, 제가 무섭다. 일본 너무 무서워요. 일본 사회를 신뢰할 수 없고 제가 후쿠시마 이후에 일본도 여러 번 가고 모니터를 계속 많이 해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 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 물론 뭐 공포감을 들여서는 안 되겠지만 일본 사회 자체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근거가 되는 거고 네. 아까 제가 이제 비교 대상 이런 거 얘기를 했지만 일본이 암 등록법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만들었어요. 암 등록법. 그건 뭐냐면 네. 방사능과 관련된 정보나 의료 정보를 공유하면 네. 이거를 또 불법화하는 거예요. 에? 그래가지고- 국가보안법처럼. 일종의. 예. 그래서 대중의 의료 기록을 조건을 제한해서 이 의료 기록을 그냥 함부로 공개하거나 이러면은 자기네 기준에서 맞지 않으면 벌금을 물린다든가 감옥 갈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정보 공개, 투명한 정보 공개나 문제제기나 이런 게 아예 불가능한 수준으로 법제화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사실은 얼마나 암 환자가 발생하는지 질병이 발생하는지가 어느 시점부터 그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야, 이거 진짜 일본 다 됐군요. 시간이 다 되기도 했지만 너무 심각한 문제여서 근데 끝으로 이건 꼭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10대 괴담 발표했잖아요. 우리 예. 이거는 한국이에요. 자, 일본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가 오염수 안전 강조하면서 10대 괴담 발표할 때 커피 바나나보다 이거 진짜 후쿠시마 오염수가 더 안전하다. 이런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사실입니까? 안전합니까? 아니에요. 진짜 제가 이거를 보고 격분했어요. 격분. 왜냐하면 그 한국 계속 일본에 네. 한국 정부가 바나나 한 개에는 삼중수소가 6,100베크렐이 들어있고 커피 한 잔은 4,900베크렐이 들어있는데 오염수에는 희석해서 나가면 1,500베크렐이 들어있다. 네. 그러니까 오염수가 더 안전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커피 마시지 말고 바나나 먹지 말고 오염수 마셔야겠네요. 근데 실제는 네. 바나나 한 개에는 보통 15베크렐이 들어있어요. 칼륨, 그 삼중수소가 아니고 칼륨 40이. 그리고 이제 커피는 뭐 10베크렐 정도의 칼륨 40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먹으면 네. 몸 밖으로 배출이 돼요. 그 칼륨 40은 자연 방사능 물질인데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게 네. 일정량 이상은 몸 밖으로 배출해서 항상성을 유지해요. 그래서 바나나를 아무리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커피 마셔도 괜찮아요. 예. 저도 먹고 마시잖아요. 예. 잘 알고 있지만. 예. 근데 삼중수소는 몸 안에 들어오면 잘 안 안 나가. 빠져나가고 예. 내부 피폭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예. 이거 이제 예를 들면 검사 체계나 이런 걸 잘 알잖아요. 예, 원한 예. 일도 있어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커피나 바나나에 들어있는 삼중수소를 검사한 적이 없습니다. 네? 한 번도. 그런데 이런 엉터리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여러 아니 잠깐만요. 정말 단 한 번도 검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국가기관에 계셨어요.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계셨고, 예. 그 다음에 원자력 안전재단에 심지어 이사장을 하신 분이에요. 예, 이분이 그런 분입니다. 이사장이 했다고 막 얘기해가지고. 아니 근데 굉장한 그 고위직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조사를 안 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 커피하고 바나나에 네. 들어있는 삼중수소를 검사하지 않아요. 그걸 왜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또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식품 방사능 검사에서는 예. 세슘하고 요오드만 하고 예. 또 뭐 해수에 있는 거나 쌀, 배추 이런 거에는 삼중수소를 뭐 표본으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지만 네. 커피나 바나나에 칼륨이 있는 건 상식이고 우리가 원자력을 네. 하는 사람들은 예. 삼중수소 검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삼중수소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정부가 그야말로 가짜 뉴스를 발표해서 국민을 우롱하는 거네요. 네. 네,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사는 해본 적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전혀 다른 맥락의 네. 일을 마치 원자력 이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것을 방증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쉽게 현혹시키려고 이거 커피하고 바나나 먹는 거보다 더 안전하대. 예. 거기 훨씬 더 많대. 그럼 차라리 커피하고 바나나를 줄여. 뭐 이런 식으로 동네 사람들이 얘기해서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가짜뉴스의 주체가 어딥니까? 정부예요. 대한민국 정부예요. 정부가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희 같은 언론인들한테 자꾸 가짜뉴스 얘기한다 그러는데 저희들 다 취재해서 보도하는 거고 뭐 국민의힘에서 또 고발한다고 그래가지고
검토를 하신다 그래서 저도 참 그런데 저희 다 취재해서 이런 거 연구자들이 다 연구기록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부나 가짜 뉴스를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진짜 마지막에 너무 심각한 말씀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충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일본 대단하네요. 아이고 걱정이네요. 어떡하면 좋아요. 애들이 무슨 죄냐.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또 어떤 말씀 해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유권자로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좀 살다 갈 지구에서 향후에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어떤 지구, 어떤 한반도 물려줄 건지 함께 고민하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항상 제일 뜨겁게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